어둠이 가장 깊은 새벽 4시, 저는 이제 알람 소리 없이도 눈을 뜹니다. 옆에서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고는 남편의 등 뒤로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스탠드를 켭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그저 막막한 불면의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어제 태수 씨가 보낸 문자를 다시 꺼내봅니다. 내일은 우리가 만난 지 딱 일주일 되는 날이네요. 특별한 곳에 데려가고 싶습니다. 일주일. 누군가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짧은 시간이겠지만 62의 저에게 그 일주일은 지난 30년보다 더 밀도가 높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다릅니다. 주말이라 자식들이 내려온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남편은 아침부터 신이 나서 애들 오니까 갈비 좀 재워놓고 겉절이도 새로 좀 해라며 지시를 내립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네 알았어요 하며 시장 바구니를 들고 나갔을 겁니다. 그것이 엄마의 도리이고 아내의 숙명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 가슴 안에는 숲속 작업실에서 태수 씨가 쥐어준 그 뜨거운 온기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영숙이라는 이름을 되찾았고 제 살결이 누군가의 다정한 손길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율을 경험한 이상 저는 다시는 예전의 무미건조한 껍데기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해요. 갈비도 사고 애들 좋아하는 반찬도 당신이 준비해봐요. 나 오늘 약속 있어서 나가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멍하니 저를 쳐다봅니다. 뭐? 약속? 무슨 약속? 애들이 온다는데. 당신이 어딜까? 그의 목소리에 당혹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고 은밀한 쾌감이 번져나갔죠. 이것이 제 인생 첫 번째 반란이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정성껏 화장을 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정성껏 아이라인을 그리고 입술엔 생기 있는 붉은색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뒷바라지에 지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은 살아있는 한 명의 여자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제 등 뒤로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조금은 위태롭고 또 눈부시게 자유로웠습니다. 단지 입구에 서 있는 태수 씨의 차가 보였습니다. 비상등을 깜빡이는 그 불빛이 마치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는 차 문을 열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차 안에서는 여전히
그 기분 좋은 라벤더 향과 짙은 커피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오늘 참 당당해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었습니까? 네, 태수 씨. 오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거든요.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 카페였습니다. 평일 오후의 카페는 한산했고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햇살을 바다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도 소리와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태수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은한 빛을 내는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주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인내와 상처가 빚은 보석이랍니다. 영숙 씨의 지난 세월이 이 진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인내는 끝내고 당신만의 빛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제 목에 목걸이를 걸어줄 때 그의 따뜻한 숨결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남편에게 받아본 어떤 선물보다 자식들이 건넨 용돈보다 훨씬 더 제 영혼을 울리는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석이 아니라 제 삶을 인정해주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닷길을 따라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60 넘어하는 연애는 서툴고 느리지만 그만큼 깊고 진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 걱정, 노후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우리가 가보고 싶은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노인의 틀을 깨고 나오는 그 순간,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다시 돌아온 집 앞. 집안은 불이 꺼진 채 고요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없다는 소리에 오지 않았거나 화가 난 남편과 함께 밖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테죠. 예전 같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텐데 지금은 그 적막조차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저 멀리 백동 태수 씨의 집 창문에서 불빛이 깜빡입니다. 우리만의 신호. 저는 휴대폰을 들어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바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 이제 더 늦기 전에 나로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금방 답장이 옵니다. 응원합니다. 영숙 씨. 당신의 새벽 4시가 항상 저로 인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기다릴게요. 인생은 예순부터라는 말, 그저 위로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고 나를 찾기에 너무 늦은 시간도 없다는 것을요.
비록 세상이 보기에 우리의 사랑이 위험하고 은밀한 반란일지라도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제 인생의 남은 페이지를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채워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 영숙의 긴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아직 끄지 못한 새벽의 스탠드가 남아있나요?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당신의 사랑은 그 자체로 충분히 고귀하니까요. 지금까지 늦은 고백의 첫 번째 시리즈 새벽 4시의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애틋한 고백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